안녕하세요, 여러분.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유성준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픈데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류마티스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일반 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오늘은 그 근본적인 차이점과 구별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관절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과는 전혀 다른 원인과 양상을 가진 질환,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려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정상이어야 할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면서 자기 관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부터 시작. 양쪽 관절이 동시에 붓고 아픈 경우가 많음.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30분 이상 풀리지 않음.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염증에 의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2부 류마티스 관절염, 일반 관절염과 뭐가 다를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관절염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먼저 관절염이라는 말 자체는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뜻해요. 그런데 이 관절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둘 다 관절이 아프고 붓는 병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진행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1.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뭐가 다를까?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아서 생기고 보통 50세 이상 남녀 비슷하게 발생. 한쪽 관절부터 서서히 움직일 때 아픔, 관절의 바깥쪽. 류마티스 관절염, 연골이 닳아서 생김, 보통 30대에서 50대부터 발생. 여성이 3배 이상 많음. 양쪽 관절이 동시에 아픔, 아침에 더 심하고 오래 지속, 관절 안쪽의 활액막부터 시작. 3부, 누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잘 걸릴까? 류마티스 관절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걸까? 1. 유전적인 체질, 가족력이 있다면 더 조심.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전적 체질, 즉 가족력이에요. 혹시 부모님, 형제자매, 이모나 고모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본인도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HLA, DR사라는 유전자를 포함한 특정 면역 유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전만으로 발병이 결정되진 않아요. 유전적 체질이 씨앗이라면 환경적인 요인은 물과 햇빛입니다. 즉, 환경 요인이 발병을 촉진하는 거죠. 2.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약 75에서 80%가 여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왜 여성에게 더 많을까요? 여성의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임신, 출산, 폐경기처럼 호르몬이 급격히 바뀌는 시기에 발병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대에서 50대 여성, 특히 출산 후 몇 년 안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3. 흡연, 눈에 띄는 위험 요인. 흡연은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은 폐암만 연관이 있겠지 생각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담배 속의 유해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오작동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흡연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높고 병이 생기면 더 심하고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특정 감염도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비스타인 바 바이러스, 파르보바이러스 B19,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이 면역계에 영향을 주어 자가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 감염만으로 바로 병이 생기진 않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조용한 유발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혼란을 일으켜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염증을 억제하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기능이 고장나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시기, 이직, 퇴직, 가족 간 갈등, 출산 후 우울감, 큰 사고나 수술 후 이런 심리적 변화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사례도 많아요. 6. 나이 꼭 노인의 병은 아니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에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특히 손가락이 아침마다 뻣뻣한 느낌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10대에서 20대 청년층에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따로 분류되죠. 이런 조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단순 관절통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부 어디가 아플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아픈 곳, 손가락, 손목,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개 작은 관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시작 부위는 바로 손가락 관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잘 안 구부러져요. 양치질이나 단추 잠그는 게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건을 집으려 하면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찌릿한 통증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중에서도 둘째, 셋째 손가락의 첫마디 바로 아래, 손등 쪽에서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부위. 이 2부위가 빨갛게 붓고 누르면 통증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발가락과 발목에도 잘 나타나요. 또 다른 시작 부위는 발가락 관절입니다. 걷기 불편하거나 신발을 신었을 때 조이는 느낌, 발바닥 앞쪽이 모래알처럼 아픈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양쪽 발가락, 발등, 발목 관절이 같이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이후 점점 큰 관절로 퍼진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면 작은 관절뿐 아니라 큰 관절까지 영향을 줍니다.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턱관절까지 아플 수 있어요. 관절이 부풀고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관절 변형까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자꾸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지속되면 이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형일 수 있어요. 4. 시기에 따른 특징, 아침 증상이 핵심.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다는 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은 느낌, 주먹이 잘 안 쥐어지고 뚝뚝 끊기는 느낌. 이 뻣뻣함이 1시간 이상 계속되면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절염은 조금 움직이면 풀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히려 가만히 있을수록 심해지고 움직여야 조금씩 풀리는 특성이 있어요. 5. 관절 외 증상, 몸 전체에 영향을 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에요. 전신에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이런 증상도 동반될 수 있어요. 피로감, 쉬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함, 체중 감소,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짐, 미열, 감기 같은 열감이 자주 남, 눈, 입이 건조해짐. 그래서 자꾸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감기도 아닌데 몸이 노곤노곤하다면 단순 피로가 아닌 자가면역 이상일 수도 있어요. 6. 증상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양쪽 관절이 동시에 아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이 아픈데 왼손도 거의 똑같이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붓는데 왼쪽도 거의 동시에 붓습니다. 이런 대칭성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과 가장 쉽게 구별되는 포인트입니다. 7.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병은 그냥 참고 지낼 병이 아닙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영구적으로 변형되고 심하면 관절 기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휘어지고 손등이 튀어나오고 손가락 끝이 하늘로 치솟듯 굽기도 해요. 이런 변형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관절통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 1. 진단 어떻게 확인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고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 즉 내 면역 체계가 내 관절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검사, 영상검사, 증상 관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증상 관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1시간 이상 뻣뻣,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고 눌렀을 때 아픔, 대칭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나타남, 손가락, 손목, 발가락의 작은 관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혈액 검사. 류마티스 인자. 약 70에서 80% 환자에서 양성이지만 음성이라고 류마티스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인성 관절염이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CCP 항체, 류마티스 관절염의 매우 특이적인 항체입니다. 이 항체가 양성이면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SR, CRP,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병의 활성도를 확인합니다. 3. 영상검사. 엑스레이, 관절 변형이나 뼈 침식 등 이미 진행된 병변 확인, 초음파, 관절 내 염증, 활막의 변화 등을 민감하게 포착, MRI, 초기 류마티스를 발견하는 데 가장 정확하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영상검사는 병의 정확한 진행 단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4. 종합 진단 기준. 침범된 관절 수 1개에서 10개 이상. 항체 검사 결과. 염증 수치. 증상 지속 기간 6주 이상. 이 4가지 항목을 점수화해서 6점 이상이면 류마티스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치료, 무엇이 중요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단순한 통증 치료가 아닙니다. 병의 진행을 멈추고 관절 손상을 막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료 시작 시기입니다. 조기 치료가 관절을 살린다. 진단 후 3개월 이내, 즉 병의 초기 단계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관절 손상 없이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3. 약물 치료. 어떤 약을 쓰나요? 치료는 약물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종류를 나눠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염 진통제. 통증과 염증 완화용. 병의 진행을 막는 건 아님. 위장장애나 신장 기능에 영향 줄 수 있음. 2. 스테로이드.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 급성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 장기 사용 시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유발 가능. 가능한 최소 용량, 단기 사용 권장.
DMARDS, 질병조절 항류마티스 약물 핵심. 메토트렉세이트 가장 대표적인 1차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마이드 등. 병의 진행을 늦추고 관절 손상을 막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한 복용이 중요함. 정기적인 간기능, 혈액 검사 필요. 생물학적 제재, JAK 억제제. 기존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사용. TNF, 억제제, IL, 6 억제제, JAK 억제제 등. 효과는 강력하지만 감염 위험, 결핵 재활성화 주의 필요. 비용이 높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6부, 수술과 비수술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1.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1차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약물치료, 운동, 물리치료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관절 손상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거나 관절이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기능장애가 일상생활을 방해할 경우 그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 먼저 해야 할 것들. 1. 약물치료. 메토트렉세이트, 생물학제제 등은 기본 치료. 병의 진행을 늦추고 관절 파괴를 막는 핵심 치료. 2.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온찜질, 냉찜질, 초음파 치료 등으로 통증과 염증 완화. 관절 굳음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치료. 작업치료, 손과 손목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을 훈련. 3. 보조기와 생활 보조도구. 손목 보호대, 무릎 보조기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임. 단추 대신 벨크로 옷, 두꺼운 손잡이 수저 등 일상도구 변경도 큰 도움. 4. 주사치료.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염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여 효과 빠름. 다만 1년에 3에서 4회 이하로 제한, 자주 맞으면 연골 손상 가능. 3. 수술치료.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요?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약물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 기능을 잃은 경우, 관절이 틀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경이 눌려 마비나 감각 저하가 오는 경우. 4. 수술의 종류, 부위와 상태에 따라 달라요. 활막절제술. 염증을 일으키는 활막을 제거. 병이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시도. 무릎, 손목, 손가락에 주로 시행. 관절 고정술. 관절을 아예 고정시켜 통증 제거. 움직임은 제한되지만 통증은 확실히 줄어든. 발목, 손목 등 움직임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부위에 사용. 인공관절 치환술. 이미 관절이 파괴되어 더는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 무릎, 엉덩이, 어깨, 손가락 등의 시행. 수술 후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 이상 유지됨. 7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1. 아침 뻣뻣함 줄이기, 아침 루틴 만들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 강직입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이 시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따뜻한 물 샤워 5온 찜질부터 시작하기. 따뜻한 물로 몸을 데워주면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손가락 스트레칭부터. 손을 쥐었다 폈다, 손목을 돌리는 동작으로 510분 준비 운동. 몸이 깨어난 후 집안일이나 외출 준비. 강직이 풀린 뒤 활동을 시작해야 관절 부담이 덜함. 2. 식생활 관리, 염증을 줄이는 식사법.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도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염증 식단을 기본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생강.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은 줄이기. 2. 칼슘 비타민 D 챙기기. 류마티스 약 중에는 골다공증 유발 위험이 있는 약도 많습니다.
멸치, 두부, 유제품, 햇볕 쬐기, 필요시 영양제도 고려. 체중 조절이 관절 보호. 무릎, 엉덩이 관절은 1kg 증가 시 4배 하중이 증가합니다. 체중을 1에서 2kg만 줄여도 통증이 확 줄 수 있어요. 3. 운동과 스트레칭 관절을 살리는 습관.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운동까지 하라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단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1.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과 자전거. 관절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 걷기는 평지 위주, 계단은 최대한 피하기. 손가락 관절 강화 운동. 고무공 쥐기, 찰흙 주무르기. 손가락 벌리기 운동, 물병 가볍게 들기. 2. 매일 20분에서 30분, 통증이 덜한 시간에. 보통 오전보다는 오후가 통증이 덜한 경우 많음. 활동 전 온찜질, 활동 후 냉찜질로 회복. 4. 수면 관리, 염증 조절의 기초.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류마티스 환자는 통증 때문에 깊이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팁,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 자기 전 스트레칭, 관절 이완, 취침 전 스마트폰, 카페인 피하기, 필요시 저용량 수면 보조제를 전문의와 상담. 5. 손무릎 보호 습관 일상 속 작은 차이. 무거운 물건을 손가락으로 들지 말고 손바닥 전체 사용하기. 주방에서는 굴곡형 손잡이, 두꺼운 손잡이 수저 사용.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은 피하기. 오래 서 있을 땐 한쪽 다리씩 번갈아 무게 10kg 부담 줄이기. 6. 마음 관리, 우울감과 스트레스도 치료 대상입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계속 아프니까 사람이 지쳐요. 그건 당연해요. 류마티스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해요. 우울증, 불면, 무기력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가벼운 산책, 햇빛 받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통증 일기를 써서 변화 관찰.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극 추천. 8부 의사의 조언,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병이고 조절 가능한 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 꾸준한 치료,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고 더 나빠지고 혼자서 버티면 늦게 발견돼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와서 피검사 한번, 손 만져보기 한번,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후 손과 발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단, 환자의 협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실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어 다음에 더욱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